첨예한 과학 이슈들이 매일매일 우수수수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 이슈 줍고 취재하고 팩트체크하고 기사 써서 뿌리고, 이분은 이제 자기 자신이 농부인지 과학 전문 기자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이번 주는 YTN 사이언스의 우장춘,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이동훈 기자 2주 만에 뵈어.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우장춘, 오늘의 소개는 어땠나요? 매번 이렇게 거창해서 시작이 항상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만큼 청취자분들 반응도 정말 좋고요. 그래요? 그 매주 이혜리 기자와 이동훈 기자가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들이 네. 정말 귀가 솔깃하고, 아, 또 여기에 이런 과학이 숨어 있었구나 싶어서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이 처음에 와서 봄꽃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런데 이 마침 이 지난주가 벚꽃이 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뭐 꽃놀이라도 좀 다녀오셨어요? 저는 일요일에 여의도 가서 벚꽃 엔딩을 즐기고 왔어요. 제대로 즐기고 네. 오셨네요. 네. 근데 이동훈 기자는 그때 꽃 알레르기 있다고 네. 하셨었잖아요. 괜찮아요? 네,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때 이제 꽃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네. 저는 마냥 봄이면 꽃 좋다, 날씨 화창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러면 이맘때쯤 밖에 다니는 게 좀 두려운 분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닌 게요. 실제로 이 우리나라 국민을 봤더니 한 15% 정도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 30% 정도가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아, 통계적으로도 꽃이 피면 괴로운 분들이 정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꽃 피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알레르기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아무래도 꽃가루가 그만큼 오래 날리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과학적으로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한국을 포함해서 북반구의 한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공기 중에 꽃가루 날리는 기간이 해마다 연평균 0.9일씩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이 꽃가루에 노출되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또 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도 우리가 앞서 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점점 더 빨라진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꽃가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확인이 된 건데, 네, 근데 봄에는 꽃이 여러 종류가 피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꽃이든 꽃가루만 있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좀 이렇게 꽃만 피면 이제 좀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나무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는 이 곤충이 꽃가루를 전달하는 충매화랑 네. 이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전달되는 풍매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 봄철에 우리가 아는 벚꽃이나 뭐 개나리, 목련 같은 꽃들은 곤충이 옮기는 충매화에 속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 곤충이 자기 몸에 묻혀서 꽃가루를 옮기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아, 오히려 그러면, 네, 어떤 것들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는 길가의 가로수들이나 네. 아니면 뭐 잔디나 잡초 같은 풀들이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꽃가루가 이 바람에 날리니까 자연스럽게 뭐 코나 입이나 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뭐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우리가 흔히 봄꽃 하면 생각하는 벚꽃이나 개나리, 목련, 그렇죠. 이게 충매화하니까 오히려 아니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름 모를 그 잡초들이나 가로수들이 바람에 훨씬 더. 네, 그들이 주범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 월별로도 보면은 꽃가루를 날리는 나무의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 요즘 같은 이 3, 4월에는 뭐 참나무나 자작나무 이런 큰 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네. 또 5, 6월이 되면 뭐 소나무, 버드나무, 뭐 플라타너스 이런 나무들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들이 날리게 되고요. 네. 여름철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잔디에서 꽃가루가 날리게 되는 건데요. 이 성분들이 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름철에
봄철에 잔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네, 좀 알게 되네요. 그쵸? 생각보다 이 잔디가 이 알레르기에 굉장히 많은 주범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잘 모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이 실제로 봄이 되면 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고는 합니다. 네. 뭐 다른 계절도 물론 이렇게 꽃가루들이 날리지만 봄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렇게 좀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더 환자가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때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봄철이 많겠죠. 그리고 네. 오후보다는 오전에 꽃가루가 더 멀리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봄날 꽃가루가 더 많이 날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바람이 아주 세게 불 때보다 오히려 한 초속 2m 정도로 약하게 불면 꽃가루가 공중으로 떠올라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봄철에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할 때가 바람이 살짝살짝 부는 날, 네. 오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뭐 아예 무슨 무균 뭐 그런 실로 우리가 지나다닐 수는 없고 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일단 뭐 봄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네. 뭐 저도 겪어봤지만 이거는 뭐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좀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감기랑 헷갈리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감기는 보통 뭐 한 1, 2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지만 이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물질이 사라질 때까지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속적으로 재채기가 난다거나 콧물이 계속 난다거나 뭐 가려움증이 계속되면 병원을 찾거나 일단은 약을 좀 복용을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셔야 되는데 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선글라스를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미세먼지용 마스크, 적어도 KF80 이상이 되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외출하고 나서는 뭐 옷에 묻어있는 먼지나 꽃가루 꼼꼼히 털어주시는 게 좋고요. 손발 또 얼굴 바로바로 씻어주는 게 좋겠죠. 네. 또 뭐 집 안에서도 알레르기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침구류 같은 경우는 자주 소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물걸레로 바닥이나 좀 이 내부를 좀 꼼꼼히 청소해 주시는 게 도움이 네.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보를 드리자면 네. 이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뭐 우리가 날씨 예보를 보듯이 네.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출을 한다거나 이거 오늘 집안 환기를 좀 시켜도 될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라는 네. 게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동훈 기자가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정보를 주니까 왠지 좀 신뢰가 더 가고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제 경험과 관련돼 있어서 저도 네.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는 주제인데요. 네. 오늘은 이 알레르기 말고도 네. 제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 하는데 뭔가요? 조현지 아나운서 보통 이 주중에 음. 평일에 이제 몇 시간씩 주무세요?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네. 수면 시간이 되게 짧았었어요. 근데 뉴스 FM을 하면서 요즘에 밤 10시만 되면 눈이 따가워요. 그래서 졸리지 않은데 눈이 따가우니까 일단 눈 감아야겠다라고 했다가 잠들기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밤 10시 넘기기가 요즘에 좀 힘들더라고요. 일찍 주무시는 편이네요. 네. 저는 이 보통 평일에는 한 6시간 안팎? 6시간을 네. 안 자는 것 같고요. 보통 대신에 직장인들이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대신에 이 부족한 잠을 주말에 좀 몰아서 자는 편이거든요. 뭐 깨우지 않으면 뭐 온종일 자기도 하는데 아마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네. 저처럼 이렇게 몰아서 자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평소에는 뭐 회식을 한다던가 그렇죠. 이러면 네. 더더욱 수면 시간을 줄 수밖에 네. 없고요. 맞아요. 음. 저도 뭐 이렇게 늦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이 주말이 되면은 좀 설레기도 하는데 네. 그동안 이렇게 주말에 늦잠을 몰아 자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건강에 좋을까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뭐 실제로 연구한 걸 보면 당뇨병이나 뭐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고요. 네. 반대로 주말에 잠을 보충하면 뭐 살찔 위험을 덜어준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팀이 이것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주말에 잠을 보충하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삶의 질 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왠지 이게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이야기고 네. 청취자분들도 몰아자면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삶의 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연구팀이 규정한 것은 이 건강과 관련해서 5가지입니다. 운동 능력, 자기 관리, 평소 활동, 그리고 통증과 불편, 그리고 불안과 우울. 조금 많죠. 네, 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이 분류를 해봤는데 주말에 잠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런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이 뭐 잠을 보충했을 때보다 한 네. 1.63배 정도 높아진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네. 주말에라도 혹은 여유가 있을 때라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보통 몇 시간 정도를 자야 하는 건가요? 이 자는 시간을 봤더니 네. 주말에 몰아자는 사람들은 평일에 한 6시간 반 정도를 잤다고 하고요. 네. 주말에는 8시간 넘게 아주 푹 자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말에 늦잠을 자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평일에도 한 7시간 조금 넘게 자고요. 주말에도 한 7시간은 잔다고 하니까 평소에 이 잠을 조금 더 자기 때문에 주말에 딱히 더 자야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 뭐 평균적으로 평일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잠이 부족하지 않다 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뭐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 정도라서 사실은 그 정도 자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수면 시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회식을 할 수도 있고요.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뭐 반대로 어떨 때는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해질 경우에는 주말에라도 보충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평일에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이 안 된다거나 새벽이 돼서야 자는 분들 저도 네. 좀 그런 편이거든요. 좀 거꾸로 패턴이 바뀌신 분들도 네. 계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주말에 잠을 보충하는 게 이 삶의 질 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몰아서 자더라도 평균 7시간, 이 일주일 동안 평균 7시간 정도는 최대한 맞춰서 자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말에 왜 이 날 좋은 날에 네. 잠자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 역시도 이제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네. 있으면 아니 주말이라도 좀 그렇죠. 놀아야지 빨리 나가라. 일어나라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주말에 늦잠 잔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삶의 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7시간 꼭 지켜줘야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 연구 결과 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주말에 늦잠을 자는 어떤 당위성이 생겼으니까 네. 조금 더 잘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저는 꽃놀이보다 네. 이 잠을 좀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잠을 보충할 그런 네. 근거가 생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5090 청취자님, 조 부장님 멘트 덕분에 나중에 저녁 먹으면서 나훈아 선생님의 잡초 들어야겠어요. 이름 모를 잡초야, 네가 범인이구나 이러면서. 저도 꽃 알레르기 하면 꽃가루 알레르기 하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꽃들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오히려 내 풍매화 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는 거. 그렇군요. 그리고 2989 청취자님도 저도 쉬는 날 늦잠 잡니다. 오늘도 늦잠을 잤어요. 아침도 거르고요.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예쁜 목소리를 들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데이비드 리님께서 우장춘하니까 수박빙수가 생각나네요. 별명 짓기에 달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마 김한구 님도 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눈이 심하게 간지러운 그런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찬물에 흐르는 물에 눈을 씻으면 한결 나아집니다. 이렇게 네. 또 팁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한구님이 또 주말에는 쿨하게 잘겠네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자,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신청곡 한 곡 띄워드립니다. 스위스로와 바버레츠가 함께한 곡이죠. 9974 청취자님 청해주신 스바스바의 좋을 텐데.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 걸
좋을 텐데